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쥐어주는 진짜 큰 손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일본,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 혹은 엄청난 물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중국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지구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버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의 진짜 큰 손들은 전혀 뜻밖의 국가를 향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까지 걸프협력회의, 즉 GCC 6개국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 하나의 국가를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의 원유를 당신들에게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는 완벽한 자원 빈국,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원유 수입량의 90%를 중동에 의존하며 우리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하는 일본도, 셰일가스를 무기로 으름장을 놓는 미국도 제쳐두고 콧대 높은 중동의 산유국들이 한국을 향해 최우선 생존 파트너라며 VIP 대우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화약고가 되어버린 모래바람부는 중동의 밀실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기막힌 반전 뒤에는 어떤 피말리는 지정학적 체스판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피말리는 에너지 배틀로얄 한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주유소 전광판을 보며 한숨 쉰 적 있으시죠? 만약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그 전광판의 숫자가 오르는 속도는 마치 자비 없이 뛰어오르는 택시 미터기처럼 우리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왜냐고요? 글로벌 경제의 심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버렸기 단 때문입니다. 매일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 즉 수천만 배럴의 검은 황금이 지나가는 이 좁고 위태로운 바닷길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라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한 군사적 보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해협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싶다면 이른바 보호세, 즉 막대한 통행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뼈아픈 분석에 따르면 그 규모가 무려 연간 1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으름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반가쇠를 당기고 전 세계 국가들의 지갑을 인질로 삼은 지정학적 차원의 거대한 해적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생명줄이 끊길 위기에 처한 각국은 각자 도생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대한에너지 타령만 하던 유럽은 당장 올겨울을 버틸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텅 빈 원유 창고를 보며 허둥대고 있습니다. 덩치 큰 중국은 서방의 제재망을 교묘히 피하며 이란과 직접 위안화 결제를 시도하는 우회로를 뚫고 있고, 인도는 피 묻은 돈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산 헐값 원유를 하루 200만 배럴까지 싹쓸이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이웃 일본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내년 초까지 버틸 든든한 비축유가 있다며 대규모 보조금을 살포해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조차 일본은 기름값이 오르지 않는 방어력을 갖췄다며 치켜 세웠죠. 하지만 장막 뒤의 속사정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 출혈을 견디다 못한 일본 정부는 최근 슬그머니 기름 공급을 통제하고 결국 한국처럼 국가가 직접 시장의 휘발유 가격을 억누르는 극약 처방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에 물류비용 폭등으로 마트 진열대의 빵값과 채소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도미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강렬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단숨에 잠재울 세계의 경찰이자 셰일가스 혁명으로 압도적 에너지 패권을 쥐었다고 호언장담하던 미국은 도대체 이 불길 속에서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걸까요?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의 태도 변화, 이것이 바로 현재 중동 위기를 걷잡을 수 없이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지정학적 단층입니다. 과거라면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해 해협의 숨통을 뚫었을 미국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은 할 일을 끝내면 철수할 것이라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호르무즈를 지나는 배들은 각자의 나라가 알아서 지켜라 라는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차가운 고립주의적 자신감 뒤에는 이른바 셰일 혁명이라는 거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중동의 끈적한 기름에 목매지 않아도 자국 땅의 암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셰일가스로 완벽한 에너지 자립을 이루었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구멍난 우산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원유 시장은 거대한 하나의 수조와 같아서 중동이라는 핵심 밸브가 잠기면 수조 전체의 가격 수위가 요동치게 됩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 촘촘히 연결된 경제망의 충격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서민들의 지갑을 쥐어짜며 폭등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한할 줄 알았던 셰일가스 생산량마저 경제성 문제로 감산 추세로 돌아서며 인플레이션의 거센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당황한 미국 정부가 48시간 내에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며 무시무시한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갈수록 그 말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긴 전쟁에 지친 미국의 피로감과 복잡한 정치적 셈법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치안을 담당하던 거대한 경찰이 순찰을 멈추고 뒷걸음질 치는 사이 모래바람 부는 중동에는 무서운 힘의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텅 빈 우산 아래서 중동의 부호들은 당장의 생존을 보장해줄 완벽히 새로운 안보 파트너를 찾아 헤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찾던 생존의 열쇠가 놀랍게도 7,000km 떨어진 한국의 한 무기체계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 속에 숨겨져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중동의 맹주들이 한국을 유일무이한 생명줄로 선택한 첫 번째 결정적 이유. 그것은 바로 사막의 밤하늘을 수놓은 한국산 요격 미사일 청웅2의 기적 같은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정체불명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수천 기가 벌떼처럼 하늘을 뒤덮으며 국가의 심장부와 석유시설을 노리고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끔찍한 악몽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날아오는 파멸의 불씨들을 완벽하게 낚아채며 하늘을 방어해낸 것은 미국의 값비싼 요격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수출한 청웅이였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한국을 향한 신뢰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맹신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과거 무기를 팔고 나면 전쟁 위기 시 재빨리 짐을 싸서 도망가기 바빴던 다른 서방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2015년 중동 사태 때도 묵묵히 남아 끝까지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며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뼈에 새겨진 것입니다. 게다가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미군 기지마저 이란의 값싼 드론 폭격에 무참히 타격을 입으면서 중동 국가들의 안보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들이 장난감 같은 드론 몇 대에 속수무책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이죠. 미국이라는 화려하지만 방어 구멍이 뚫린 우산 대신 실전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가성비 최강의 강철 방패, 즉 한국산 무기로 시선이 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사우디 참모총장이 직접 부산까지 날아와 한국 잠수함을 2번이나 살피며 구매를 타진하고 KF-21 전투기 도입 논의까지 나오는 등 기존 방산 규모의 100배가 넘는 엄청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팔면 든든한 원유가 돌아온다는 경이로운 교환 방정식이 성립된 것입니다. 안보를 지켜주는 한국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것은 중동 입장에선 지극히 당연한 실리적 선택이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니까요. 콧대 높은 중동 부호들이 한국 앞에서 철저히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방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한국만의 숨겨진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중동의 맹주들이 한국 앞에 기꺼이 고개를 숙인 두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한국이 가진 압도적인 정유 연금술 때문입니다. 흔히 두바이유라고 부르는 중동산 원유는 사실 땅에서 캐낸 그대로는 쓰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찌꺼기가 잔뜩 끼어있고 유황 성분이 듬뿍 섞인 이른바 중질류이기 때문이죠. 비유하자면 불순물이 가득 묻어있는 거칠고 탁한 원석과 같습니다.
이 불완전한 원석을 매끄럽게 세공해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특수 고도화 설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제 과정을 가장 완벽하게, 그것도 가장 거대한 규모로 해내는 마스터 세공사가 바로 한국의 정유사들입니다. 우리 정유사들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 이 거대한 마법의 공장을 구축했습니다. 끈적하고 탁한 중동의 기름을 수입해 와서는 이를 맑고 투명한 최고급 항공유, 경유, 휘발유 같은 초고 부가가치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전 세계로 역수출하고 있죠. 그 규모를 들여다보면 가히 압도적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수입하는 비행기 연료, 즉 항공유의 무려 68.6%가 바로 한국산입니다. 자원부국 호주가 수입하는 전체 석유 제품의 4분의 1이 한국에서 건너가며 뉴질랜드의 항공망 역시 한국의 정제 설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오시나요? 중동 국가들은 땅에서 기름을 캐낼 줄만 알지 그것을 전 세계가 소비할 수 있는 진짜 돈으로 가공해 유통하는 글로벌 핵심 파이프라인은 한국이 꽉 쥐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 한국 정유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동 기름 안 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공장의 스위치를 다른 나라로 돌려버린다면 중동의 산유국들은 과연 어떤 끔찍한 악몽을 마주하게 될까요? 만약 한국 정유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공장의 심장인 설비를 미국산 셰일오일이나 북해산 브렌트유에 맞춰 완전히 뜯어 고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동 입장에서는 단순히 원유를 사주는 단골 손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끈적하고 불순물 많은 원유를 고부가 가치의 황금으로 바꿔 전 세계에 팔아주던 가장 거대한 글로벌 유통망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가뜩이나 서방의 제재를 피해 헐값의 원유를 밀어내고 있는 러시아의 맹추격으로 중동의 시장 지배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큰손 한국의 이탈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일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땅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중동 원유의 부가가치를 결정짓는 제2의 산유국이나 다름없다고요. 결국 GCC 6개국이 한국의 최우선 원유 공급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빼든 것은 끓어오르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행여나 한국이 공급처를 다변화할까봐 다급히 채운 황금 수갑이자 뼈를 깎는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완벽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청웅2라는 강철 방패로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안보 파트너이자 압도적인 정제 기술로 그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대체 불가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도입한 원유의 69.1%, 무려 9억 배럴이 넘는 엄청난 양이 중동에서 왔습니다. 이 생명줄이 끊기면 양쪽 모두 피를 흘리겠지만 놀랍게도 팽팽했던 힘의 균형추가 서서히 자원 빈국인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역설적이게도 참혹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국을 갑의 위치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철저히 냉정해져야 하며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저 멀리 모래사막에서 거둔 이 화려한 거시적 승리가 과연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버텨내는 우리 서민들의 지갑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 지정학적 줄다리기의 결과가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쥐게 될 영수증의 물가와 대출이 이제 어떤 소름 돋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될지 그 진짜 청구서의 내역을 확인해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차갑고 냉혹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중동이 약속한 이 VIP 원유 공급이 도대체 왜 우리의 밥줄과 직결되는지 말입니다.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돌려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야말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고유가 상황이 단 3개월만 지속되어도 대한민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가 증발해버립니다. 만약 이 사태가 1년을 끌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심장 박동을 의미하는 성장률이 0%라는 충격적인 심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2% 성장을 장담했을 때 그들의 계산기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62달러라는 아주 평화로운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미 90달러 선을 위협하며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해 머문다면 우리가 매일 쓰는 석유 제품 가격은 무려 50%나 폭등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유소에서 몇만 원 더 긁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저주,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비유하자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채운 채로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경제는 멈춰서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엔진만 터질 듯이 과열되어 마트의 빵값, 전기세, 대출이자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최악의 재앙이죠. 물론 일각의 기술 낙관론자들이나 비판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전기차와 AI,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중동 기름에 대한 공포는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자, 오히려 이번 위기가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강제로 앞당기는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며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뼈아픈 현실은 당장 내일 AI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무균 상태로 돌리고 거대한 수출 컨테이너선을 태평양에 띄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저 끈적한 화석 연료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꿈은 수십 년이 걸리지만 청구서는 당장 오늘 밤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률이 0%로 곤두박질치면 대한민국 경제는 이대로 붕괴하고 마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 지구적인 경제 붕괴 시나리오 속에서 대한민국이 홀로 늪을 피하고 오히려 이 위기를 압도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바꿔버리는 유일한 승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모든 경제 지표가 붉은색으로 물들며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성장의 늪으로 추락할 때 한국이 방어해낸 0%대 혹은 소폭의 플러스 성장이라는 숫자는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당장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조차 마이너스 성장의 공포에 떨며 셧다운을 우려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중동의 VIP 티켓을 쥐고 안정적으로 원유와 카스를 수혈받으며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철통같이 방어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에너지라는 심장 박동 위에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의 패권을 쥘 반도체와 첨단 로봇 산업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단일 초의 멈춤도 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 강대국들이 혀를 내두르며 부러워하는 대한민국만의 완벽한 선순환 생태계입니다. K방산으로 중동의 하늘을 지켜주고 그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 같은 에너지를 받아와 초격차 기술을 가진 첨단 공장을 돌리며 그 결과물을 다시 전 세계 무대에 비싼 값에 파는 무결점의 사이클. 전 세계가 전쟁의 화마와 물가 폭등에 짓눌려 신음할 때 묵묵히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우리의 기술력과 끈기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오히려 퀀텀 점프의 기회로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래바람 부는 중동의 밀실에서 벌어지는 체스판이 당장 우리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어떻게 소름 돋게 연결되어 있는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지정학적 줄타기를 언제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미사일로도 요격할 수 없고 정유 공장으로도 걸러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제 제재나 무역 전쟁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또 다른 천공을 준비해 두고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치열한 지정학적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작은 보탬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의 눈이 중동에 쏠린 사이 저 깊고 어두운 태평양 바다 밑바닥에서 은밀하게 시작된 또 다른 섬뜩한 전쟁, 글로벌 해저 케이블 패권 쟁탈전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